사실은 저는 종목 선택 자체는 앞에 있는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종목을 이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지, 진짜 잘 갈 섹터 이런 걸 찾는 거는 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를 해야 버티더라도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추세 상승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중장기 입장에선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자, 내가 투자하는 이 산업이 지금 성장기인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이 종목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자, 이 부분을 답을 줄 수 있어야 내가 이 종목을 사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밑에서 더 사지 뭐라든가, 아니면은 잠깐 바람 저기 피했다가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2021년도의 반도체와 2023년도의 반도체. 이건 연초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자, 2021년도 1월에 반도체 종목을 사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말고 좀 큰 흐름에서. 아니면 2023년도 1월이라면 반도체를 사야 할까요? 자,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답 한번 해주세요. 자, 1번은 다들 지루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지금 밖에 눈이 막 너무 많이 내리니까 좀 지루해. 투자불안개님 2023년? 영태마님 뭘 사야 돼요? 2021년도에 사야 돼? 2023년도에 사야 돼요? 반도체 2023년에 사야 돼. 자, 차트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지금 반도체랑 패턴이 비슷한 산업이 저기, 레이더에 걸린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 잘 먹으면 반도체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올해에서 내년까지. 자,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예요.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가 좀 더 눈에 익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도 아마 비슷할 거야. 한번 보자. 비슷한지 아닌지. 뭐 삼성전자로 해도 되겠다. 그 하이닉스로 해도 되겠고, 뭐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조금 이쪽이 더 설명하기 편하겠다. 자, 삼성전자가 이때 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0만 원 간다, 사라, 막 이런 얘기가 되게들 많았어요. 근데 슬금슬금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외국계에서도 나왔고, 그 외국계에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석을 하고 슬슬 팔기 시작합니다. 요때 하락을 하죠. 예, 실제로 9만전자, 8만전자, 뭐 8층, 9층 얘기가 나오다가 8만 원에서 왜 안 올라가니 막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얘가 7만 원까지도 한번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작년 초에 5만 전자까지 갔어요. 홍라이 여사가 그 상속세 낸다고 5만 6천 원에 팔았나?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실적만 보면요, 이때는 플러스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도체 입장에서 마이너스예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이때부터 마이너스 시작했지. 이때부터였나? 하여튼간. 자, 근데 플러스일 때는 주가가 빠지고 마이너스일 때는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 동안은요, 뭐가 일어나냐면 돈은 버는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업황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우리 적자 나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감산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바닥을 다졌구나.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현물시장을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닥이 올 연말로 이미 결과가 났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막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에 빠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때 다 날아갑니다. 소부장은 더 했죠. 그 비율이, 날아가는 비율이. 지금 앞으로 반도체는 더 갈 거예요, 가기는. 근데 제가 올해 12월 달에 반도체 위험하니까 일단은 비중 다 줄이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유료방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거의 안 가지고 있었는데 있는 것도 그냥 본절에서 정리해버리고 늦게 들어간 거는 오늘 반도체 쭉쭉 빠지더라고. 이뻐.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은 반도체 한번 빠질 거라고 했어.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과열이 돼서. 근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이라는 시점을 얘기한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잘 나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더 이상 바닥이 아닐 때 사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낮아서가 아니라 터널 때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니라 얘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업황이 안 좋으면. 반등을 할 확률이 반등할 게 확실한 걸 사는 거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산업에 이해를 해야 돼. 반도체도 한 3년 사이클, 뭐 몇 년 사이클? 원래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한 번 일찍 더 눌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때 좀 빠졌다가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왜곡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사이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필요한 거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갈게요. 똑같은 관점으로. 자, 원자력. 자, 다시 질문이에요. 자, 원자력은 언제 샀어야 됐을까? 사실 다들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대답들이 조금, 원자력은 이제 관심이 없어. 반도체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가 한참 핫하니까. 근데 반도체는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니까 개별 종목의 신용 잔고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정책 공약으로 잘 갔어요. 맞아요. 제가 원래 원자력계에 좀 있었잖아요. 원자력 핵융합 이쪽 전공을 하고선 이쪽 국책연구소에 좀 있던 사람인데 정말 원자력계에 그 처절했었던 과거를 압니다. 자, 봅시다. 원자력 하면 이제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아하지만 지수 자체는 한전기술로 볼게요. 가장 확실하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전기술이 상장이 2009년도에요. 이거 원래 다 원자력 연구원 안에 있고 뭐 어디 안에 있고 막 이러다가 독립한 건데 이게 MB 시절에 원자력을 띄우면서 이게 상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전 안에 있었던 회사가. 자, 근데 2011년도에 뭔 일이 일어나요? 2010년도, 11년도 이쯤에? 일본 후쿠시마가 터집니다. 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후쿠시마 하나만은 아닌데,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이었던 건 후쿠시마예요. 결과적으로. 한 번 후쿠시마 터졌다고 바로 원자력 쪽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력 산업들이 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안 짓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에너지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런 설왕설래 뭐 말도 있긴 했고, 이제 그래서 정말로 원자력 업계가 고사 직전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원자력 업계가 사실 상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한전기술도 이때 상장을 하는데, 왜 상장을 안 하냐면은, 어차피 정부가 전력 그 정책을 쓰고 나면은 돈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사업 자금이 내려오는 구조라서, 그 해당 사업 특성상 상장을 해서 돈을 끌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필요한 연구랑 그런 거는 그쪽 업계에서 해결하면 돼. 그래가지고 원자력 관련주라고 상장된 것 중에 핵심적인 종목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또 그러면 왜 걔네들이 다 원자력 주냐? 원자력 경기가 좋았으니까. 대표적인 거 BHI. 저는 이 BHI가에 대해서는 좀 순수 원자력 하는 회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제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원자력 그 쪽의 산업에 일부 발담그고 있다는 그 원자력주라고 우기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원자력 쪽에 뭐 이거 후쿠시마 터지고 그 사업 계속 지연되고 정부에서도 원자력 좀 누르고 하니까 쭉 빠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주로 사업하는 나라로서 정책. 글로벌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2009년도, 10년도까지 테스트 원자력 하거나 원자력 수입하겠다고 요청한 나라들이 많아요. 핀란드, 요르단, 뭐 UAE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더 이상 안 사겠대. 근데 지금 막 서로 원자력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안 하더라도 폴란드도 그렇고 원자력으로 다시 마음을 바꾼 나라들이 늘어나니까 이거 산업 업황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럴 때는 들어가야지. 지금은 정책으로 들뜨긴 했어도 지금 우상향이잖아요. 이거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이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우리 회원님들이랑 정말 열심히 사고 판 종목 흔적도 남았네 여기. 이런 상황인지라 예. 최근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샀다 팔았다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좀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유출하고 하면, 봐봐. 이거 내가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 흐름을 알아. 근데 내가 여기쯤에서 샀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좀 뭐, 여기서 샀단 말이야. 물릴 수 있겠지. 단기적으로 좀 물릴 수는 있겠지. 근데 결국은 한 번씩 쏘는 거 알잖아요. 이때 안 쏘더라도 최소한 다음번에는 놓치더라도 다음번에 또 쏠 수 있고 그거 놓쳐도 또 기회 있고 또 기회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단발성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큰 산업의 큰 흐름을 알고선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랑 그냥 막 사는 거랑은 좀 다르다. 특히 중장기로 투자를 할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나는 단타하는 거라서 중장기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이상 자금이 되면 단타로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달려서 하지 않는 한, 단타만으로 투자를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들어갔다가도 단타 수익도 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그 짤짤이 그거 할 거 아닌 다음에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맞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에 거는 쉬웠어. 왜? 다 과거형이니까. 그럼 이제는 봅시다. 바이오는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자, 모든 기준은 연초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질문에서 답. 1번, 2번. 언제일까요? 올해? 틀린 말 아니에요. 올해 틀린 말 아닌데,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건 질문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그 성격을 잘 보여주네. 자, 더 이상 올해라는 답이 나오고 나니까 답이 안 나오시는데, 자, 이건 셀트리온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비슷해요. 비슷한데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좀 티가 많이 나서 이거를 올려드린 거예요. 금리가 원래 바이오는 또 이제 약 같은 거 시작 개발하고 뭐 유행을 타고 이러긴 하는데 코로나 전후로 제약에 투자가 많았어요. 첫 번째는 금리가 쌌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막 그 약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얘네들 막 갔었죠. 그 얀센이라든가. 자, 셀트리온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제약회사고 물론 여기에 이제 CEO께서도 쇼맨십이나 이런 게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2021년 이슈도 이슈고 2022년, 2023년까지 바이오들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금리. 왜 올해 금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이오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어야지 가기가 쉽다. 자꾸 막 여기도 지금 통합해가지고 상장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또 한미약품도 그렇고 돈줄이 필요한 거예요. 바이오는 돈줄이 필요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인 즉슨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스스로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돈 많은 회사 아닌다 하면. 근데 2025년을 왜 얘기했냐면 아직 금리가 인하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동결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강했다가 좀 눌리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갈 거다. 3월에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큰 기대감 때문에 시장도 떴고 그중에 바이오도 떴는데 어라? 유럽도 미국도 금리 좀 천천히 내리겠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조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눌린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분명히 내려가기 시작은 할 거예요. 한 번에 팍 내리진 않을 거야. 근데 2024년 상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6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3월 기대했다가 지금 실망감이 좀 큰 거고. 결과는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앞에서 뭔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올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금리의 타이밍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종목이 달라질 거다. 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금리는 지금 미국이 정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이 흔들리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금리 훨씬 더 안 낮출 거예요. 한국은 지금 다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많이 안 올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2022년도면은 내가 돈이 남아들거나 정말 지인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저거 성공할 거 아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 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웬만한 호재 아니면은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죠. 반면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분명히 투자 시작하고 회사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들에 따라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산업들이 주요 산업이라서 이런 거를 어느 산업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선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매수 종목 선정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 가지만으로 결정을 하진 않지만 일단은 전날 미국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만 노는 건 아니다. 20세기 증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장 개인이 하기 쉬운 거, 테마성, 단타성 위주는 뉴스 기반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세, 즉 뭐 전쟁이라든가 정치적 이슈라든가 국가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라든가 이런 건 글로벌 정세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로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접근할 때는 뉴스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섹터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냥 워밍업입니다. 정말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왜 이제 어떤 시장이 우리나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럼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얘기를 드린 거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산업 섹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요 섹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떤 게 크고, 뭐, 대충 뭐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반도체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그 지분이 크고, 그다음에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배경이 없으니까 다 사고 다 판 다음에도 이미 지나간 테마도 막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아마 4주에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3주는 반도체에서 이제 투자를 위한 산업 배경을 얘기하고, 4주에 종목들 얘기하면은 종목 일람표가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5주, 6주는 원래 같으면은 2차 전지를 하는데 제가 바이오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2차 전지가 거품이 더 빠지기 전까지는 이성적으로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로 이제 5주, 6주를 잡았고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더 좋다. 좋게 느껴진다. 그리고 또 희망이, 요청사항이 많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어갈 거예요. 산업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2차 전지, 뭐 조선주, 로봇주,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항공, 방산, 뭐 다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시작은, 그 다음에 간단하게 6주로 잡고, 지금 섹터 시작과 개요랑 반도체, 바이오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라이브는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셔서 뭐 참여를 하시면은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시간으로는 좀 힘든데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답답했는데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운영자님께서 저희 교육 결합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주실 거예요. 다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자, 이건 운영자님한테 참고로 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저 처음 봤는데 뭐 저희 톡방에도 뭐 안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 무방 주소 우리 운영자님이 주실 텐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스팸 뿌리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오셔서 스팸 뿌리실 분들은 제가 밤마다 기도할 거예요. 오늘 같은 눈 내리는 날,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뒤통수 깨지라고. 요즘에 스팸이 너무 많아서. 자, 그거 아닌 분들은 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교육 아니더라도, 투자 얘기들,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강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주식 시장에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전체에서 1.5%, 1에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고, 그 시장에서의 우리 역할, 대표적인 거는 반도체주, 2차 전지주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그리고 한국 증시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있죠.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하는 부분. 자, 이건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딱 2분 기다렸다가, 오늘 라이브 마치려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눈도 많이 오는데, 날도 춥고, 뜨끈하고, 예, 따뜻하고, 달콤한 것들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는. 감사합니다.